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기자 김원장입니다. 오늘 이란 이야기 할 겁니다. 이란이야 시아파 종주국이고요. 그죠? 세계 네 번째 산유국이고, 아랍의 맹주고, 아랍이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 또 싫어합니다. 페르시아라고, 자신들이 페르시아 문명이 오늘의 아랍 문명을 이끌었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네.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모신 이분은, 이란의 변화의 움직임이 있고, 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 기업들에게 정말 큰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법무법인 세종에 계시고 전 이란 대사 역임하신 윤강현 대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어렵게 모셨습니다.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올해 초까지 이란 대사 역임하셨다고. 이란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1월 말에 들어왔으니까 2년 7개월 근무하다 들어왔습니다. 2년 7개월. 예. 어려울 때 이란에 계셨네요. 네, 아주 한이란 관계가 최저점에 있었을 때 이란 근무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가 제일 힘드셨어요? 그 중에서도? 전반적으로 다 힘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힘들어서 네. 사실은 그 양자 간에 어려운 현안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이란에서 근무하면서 할 동안은 거의 적성국 수준에 비슷하게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란 친구들한테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고맙다. 굉장히 고맙다. 내가 이란에 살면서 굉장히 안전하게 느끼는데 네. 24시간 감시를 해줘 갖고서 아주 세이프하게 느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인데, 네. 그간에 아주 다행스럽게 제가 있는 동안에 주요 현안, 이란에 한국에 있었던 이란의 동결 자금 포함해서 주요 현안들이 대부분 다 정리가 돼서 비행장에 떠나면서 진짜 여러 가지 감회가 교차하면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떠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주요 현안을 다 해결하고 이제 떠나게 됐지만, 그래도 이란이 정말 변화를 하고 핵 협상이 타결이 돼서 이란 시장이 정말 다시 개방이 돼갖고서 우리 기업과 한 이란 관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최고조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동향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뀌면서 정말로 마음을 다시 설레게 하는, 그래서 이란에 있으면서 사실 이 3프로 TV라는 걸 제가 처음 접하게 됐는데, 이런 훌륭한 지식 공유 프로그램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기억이 나서 이번에 초청 섭외가 왔을 때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에게 저희가 생각하는 우리의 정보와 생각을 갖다 같이 공유하고 생각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사님, 제가 방송 전에 인사드리는데 이란 정세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봤더니 마음이 급하다. 이제 잘 풀릴 것 같고, 잘 풀리면 우리 기업들이 빨리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급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보따리를 좀 펼쳐놔 주십시오. 우리가 사실은 이란 하면 지금이야 이란 이스라엘 분쟁도 있고 정말 멀리 느껴지는 나라지만, 우리 가까웠을 때 우리 테헤란로가 있는데 서울에 테헤란로가 있지 않습니까? 가까웠을 때 정말 가깝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될지 직접 경험해 보신 이란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란은 정말 제가 이란 대사로 부임하기 전에도 이란 협상을 담당했지만, 그때는 느끼지 못했던 정말로 매력적이고 엄청난 잠재력과 그런 걸 갖고 있는 나라이거든요. 그리고 더 저희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이란 국민들이 한국의 전체적인 한국의 컨텐츠라든가 문화, 그리고 한국산 제품, 기술에 대한 정말로 끝없는 신뢰와 사랑과 그걸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대외적인 환경 때문에 이런 양자관계 최저점에까지 와 있을 정도로 참 안타깝다라고 느끼게 되는, 정말로 나라 자체로 보면 특히 국민들을 보면은 정말로 멋있고 정말로 포텐셜이 엄청난 나라입니다. 네. 대사님, 마이크에 조금 가깝게 오셔서 편하게 앉으셔도 되는데, 마이크를 좀 이쪽으로 하셔도 되고요. 편하게 하십시오. 네. 대장금인가요? 그때부터 그렇게 우리 문화를 참 굉장히 먼 문화권인데, 우리가 종교도 다르고
대장금이 뭐 그때부터 K 컨텐츠가 확 퍼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장금과 이제 주몽이 주몽, 주몽 두 프로그램이 이제 거기에 방영이 됐었을 때는 그 시간대는 진짜로 거의 거리가 철시가 될 정도로 네. 엄청난 그 문화적인 컨텐츠, 한국의 컨텐츠가 그 이란 국민들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었죠. 네. 그것이 바로 그 2015년에 미국과 이란이 핵 합의가 이제 타결이 되고 저희 대통령께서 62년 수교 이후에 처음으로 이란을 방문하시면서 그때 같이 물살을 타면서 한국에 대한 그 이란 국민들의 사랑이 굉장히 증폭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 언젠가 한참 전입니다. 기사 봤던데 이란이 경찰차 그게 현대차는 다 아니지만 경찰차를 소나타로 싹 바꿨다고. 그러니까 뭐 상당히 그게 언제 때나 될까요? 한 10여 년 전인가요? 더 된 것 같은데 제가 오래전에 출장 갔을 때도 뭐 오래된 그 프라이드 같은 옛날 기아차들 중고로 아마 수입해서 굉장히 많았거든요. 시내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도 가서 보시면 테헤란 시내 그 프라이드 모델이 옛날에 라이선스 프로덕트 생산을 해갖고서 그때 생산됐던 프라이드 모델이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네, 네. 그 이후로 이제 다시 미국 제재가 들어오면서 이제 저희 자동차 산업계끼리 협력은 중단됐는데 지금도 계속 한국 대사를 만나면 우리 한국 그 자동차 기업과의 협업 그걸 갖다 간절하게 이제 열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 시장은 계속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장은 계속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 네. 정치 외교와 상관없이 시장은 정말 한국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좀 찾아봤더니 이제 외교부에서 경제 외교 조정관 하실 때 미국의 이제 대이란 제재가 다시 시작됐을 때 아마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핵 협상을 깨버리고 그때 한국 기업들이 이란산 컨덴세이트 도입하게 되시는데 저 대사님께서 그 직접 협상하셨다고 그 이야기부터 좀 풀어나갈까요? 뭐 과거 얘기니까 이제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2018년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부터 17년 하반기부터 해가고서 다시 이제 이 미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를 하기로 오바마 행정부가 해버린 핵 협상을 깨버린 오바마 행정부가 타결한 핵 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그걸 갖다가 벗어나면서 이란에 대한 최대한 압박을 갖다 복원을 다시 하겠다 해갖고서 이란의 에너지 수출 갖다 완전히 다 차단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발표를 딱 하고 나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우리 정유업계한테는 이란산 컨덴세이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자재거든요. 예, 근데 컨덴세이트라는 것은 저희 일반 국민들이 원유랑은 약간 다른데 초경질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하에서 고온 고압으로 있었을 때는 기체 형태로 있다가 이게 상온에 올라오면서 이게 아주 맑은 초경질류가 되는데 우리 정유업계가 이걸 갖고 와서 정제를 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그 제품군을 갖다 생산하게 됐는데 이란산 컨덴세이트가 그때도 당시 우리가 한국이 전체에서 도입하는 컨덴세이트의 60%를 넘었었고 그리고 한국이 도입하는 이란산 컨덴세이트가 이란이 전 세계 수출하는 컨덴세이트의 50%를 넘었거든요. 근데 그걸 갑자기 미국이 그걸 갖다 완전히 차단하겠다 하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해가고서 미국이랑 해서 그때 협상을 시작해가고서 그때도 참 그 긴밀한 굉장히 힘든 협상을 통해가고서 결국은 타결을 시켰거든요. 타결을 시켜가고 우리 정유업계가 상당 기간 동안 이란산 컨덴세이트를 갖다 더 많이 지속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타결을 했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협상 조건을 갖다 했죠. 가령 컨덴세이트를 계속 수입하면서 원유는 완전히 이제 수입을 차단하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원유는 저희가 도입선을 갖다 다양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컨덴세이트는 여러 나라에서 컨덴세이트를 갖다 생산하고 있지만 이란산 컨덴세이트가 가장 우리 정유업계의 퍼실리티 시설에 적합하고 가장 합당한 거기 때문에 사실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굉장히 성공적으로 협상이 타결됐었죠. 페제스키안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란이 뭔가 변화의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까?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또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당선이 됐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에 여기 이제 이란 정세나 중동 정세에 관해서는 다른 전문가분들이 많이 네, 오셔서 이미 설명을 하셨던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네. 이란의 이번 대선 결과는 점점 파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파란. 네. 게다가 결선 투표에 가서는 결국은 보수표가 집계를 해가고 보수 대통령이 될 거라고 1차 선거에서는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1등을 했지만 결선 투표 두 명이 붙는 결선 투표에서는 보수표가 집계를 해서 좀 부정적으로 예상했었는데 압도적으로 추가가 된, 그러니까 결선 투표에 추가가 된 600만 표의 압도적인 표를 갖다가 페제스키안 대통령한테 몰아줌으로써 네. 이란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파란이라고 볼 수 있고, 그거에 부수적으로 페제스키안 대통령께서 이제 그 대통령 공약으로 여러 개를 갖다 개혁 방향으로 내놓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방국과의 관계 개선하는데 핵 협상을 타결해서 경제난을 타개하겠다는 것 같다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우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우셨고, 결국은 이제 이번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다음에 자리프 부통령을 임명하셨는데, 이 자리프 부통령은 옛날에 로하니 개혁파 대통령 당시에 외교장관 했던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명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외교부 장관으로 발탁되신 분은 그 밑에서 외교차관을 하시면서 핵협상을 가장 최근까지 진행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이분들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 핵심 정책으로 핵협상을 갖다 타결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갖다 표명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림이 두 개가 맞아야 돼요. 한쪽이 의지가 있어서는 안 되고, 미국 쪽과 이란 쪽에서 두 개의 의지가 딱 합이 맞아야지 이게 협상이 타결되는 것인데, 이란 쪽은 이제 그림의 반이 준비가 된 거예요. 네. 이란 쪽은 그림의 반이 준비가 돼서 미국 쪽에서 어떻게 그림이 맞춰지는가에 따라서 내년도에 정말로 제 희망으로는 센세이셔널한 합의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믿고,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해서 이 기회를 갖다가 포착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최근 이제 우리 기업들과 우리 가까운 친구들한테 계속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란 핵 협상에 대한, 미국과의 핵 협상에 대한 이란의 의지는 분명하다. 이를 통해서 제재를 뚫고 경제를 좀 살려보겠다. 이건 분명하다 이 말씀. 그 의지는 분명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같은 경우에 이런 개혁파 지도부가 이건 사실상 재정일치 국가 아닙니까? 이런 지도부가 만들어지고 말씀하신 그런 그 내각이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 타치를 안 하나 보죠. 아닙니다. 그건 조금 그래서 페제스키안 대통령께서 개혁파 대통령이 당선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네.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일부 커멘테이터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국은 이란이라는 것이 이제 종교 치쇼그 지도자의 네. 지침이 모든 것을 갖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 맞습니다. 그건 맞고, 그리고 내각을 이번에 구성하는데 우선 이란 대통령은 군 통수권이 없어요. 군 통수권을 최고 지도자가 갖고 계시고, 하메네이가. 네. 하메네이가 갖고 있고, 특히 IRGC 이란 혁명 수비대 핵심 세력과 그리고 또 내각에서도 정보부라든가 내무부 이런 안보와 시큐리티 관련된 것은 대통령의 입김보다는 다른 데의 입김이 더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는 아직도 이제 보수 성향의 인사가 이제 선정이 되셨고, 그러겠죠. 그런 최근에 그런 결정에 대해서 내각이 발표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리프 부통령께 전임 그러니까 외교장관께서 사임 의사도 표시를 하고 불쾌감을 했지만 다시 결과적으로 다행스럽게 다시 이제 부통령으로 컴백을 하셨지만, 그런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낙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특히 결선 투표로 가면서 추가된 600만 표 중에서 압도적으로 95% 이상이 개혁파를 지지하면서 네. 페제스키안의 대통령의 공약을 지지한 것은 이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정당성이 확인된 이상 이 보수 쪽에서 이 국민들의 열망을 갖다 무시하고서 네.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집권했고 개혁의 열망이 강하지만 그 개혁의 열망은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기존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것과의 그건 분명히 보이지 않는 있습니다.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그 거고요.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네. 그럼 당연히 미국
대선 결과가 영향을 미치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대선 결과 당연히 이 전체 그림에 큰 네. 이제 반은 준비가 됐고 어나더 반이 이제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는가가 이제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렇게 나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가 이제 나눠져서 이제 경합을 하고 있고 뭐 이게 네켓넥으로 이렇게 경합을 하고 네. 계신데 해리스 대통령께서 되신다면은 해리스 후보가 만약에 대선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물론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이란과의 핵 협상을 갖다 오바마 때부터 내려온 민주당의 그 정말 팔러시니까 네. 그런 쪽으로 갈 텐데 특히 해리스 부통령의 지금까지 핵심 외교안보 참모라고 하는 분이 고든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분이 오바마 행정부 때도 백악관에서 중동 조정관을 했고 네. 해리스 부통령 밑에서도 미 이란 간 핵협상 타결을 갖다 강력히 지지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대이란 최대한 압박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리스 대통령이 되면 분명히 이분이 백악관이 됐든 뭐가 됐든 타이틀을 어떻게 됐든 핵심 외교안보 참모로 될 것인데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셔서 이란과 핵협상을 추진했지만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결국은 타결이 못 됐었는데 그 여러 가지 그 실책 중에 하나가 초기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바로 핵협상이 시작할 줄 알았는데 한 6, 7개월은 시간을 낭비한 걸 갖다 굉장히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외교단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핵협상의 시간표가 빨라질 거다 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이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막 굉장히 센 언어로다가 뭐 이란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는데 센 언어를 하시는데 이란 내부에서 가까운 정보계통이라든가 이란의 이제 비즈니스계에서 이제 가까운 친구들이 저를 환송할 때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면 틀림없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인 협상의 패턴이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오히려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타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란 쪽에서는 누가 되든 협상의 타결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지금 추세대로 해리스 부통령이 계속 승기를 잡았을 경우에 만약에 그게 현실화된다면 그림의 반쪽도 쉽게 채워져서 이게 합의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그죠? 근데 그 말씀대로라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하지 핵협상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지 왜 이게 실패했습니까? 왜 지지부진합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 지금 왜냐하면 이게 2015년에 한번 핵협상을 타결했거든요. 그거를 다시 이제 살리려는 협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협상의 조건들이 있지만 굉장히 많이 협상을 해왔어요. 이미 텍스트북은 다 준비가 돼 있어.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약에 양쪽에서 의지가 있어서 합의가 됐다고 발표를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협상의 기술적인 것은 모든 게 다 타결이 돼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돌발 변수가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있었을 때도 한 2번에 걸쳐서 핵협상 타결이 거의 근접했다고 하는 것이 대사단에서 광범하게 유포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진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은 미 이란 간 핵협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핵 합의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여러 국가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P5라고 하는 P5 플러스 독일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그리고 그 안보 이사국들이 다 포함해서 이게 이제 플러스 이란이 이게 이렇게 옆에 했는데 그 핵심 당사국 중에 하나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다가 모종의 조건을 갖다 걸으면서 그게 결국 그 시간을 끌게 되면서 협상의 동력을 확 낮춰서 그때 아쉽게 무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간에 쉬었던 건 아닌데 아쉽게도 여러 가지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한 2-3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의 기술적인 난이도는 굉장히 높지만 굉장히 협상이 심도 있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잔여 쟁점들은 몇 개로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여기까지만 그거 여쭤보겠습니다. 해리스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그 핵 협상에서 러시아는 여전히 걸림돌이겠네요. 걸림돌이겠지만 중국도 사실은 현 상황을 갖다 굉장히 인조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과 이란이 이게 타결이 안 되고 계속 대립각을 세우면서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합쳐갖고서 중국으로서는 러시아산, 이란산 원유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 소스를 갖다 값싸게 지금 막 흡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 상황을 즐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협상이 타결되려고 할 때 협상이 굉장히 근접해서 타결되려고 하는 시점에 결정적으로 그런 방해를 할 수 있느냐. 국제적인 명분에서 그럴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국제사회가 이란의 어떤 전략적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란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이란의 전략적 가치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다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보면은 전략적으로 로케이션이 이거 정말로 시중의 표현으로 끝내줍니다. 이 전략적 로케이션이라는 것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한가운데 박혀 있어요. 한가운데 전략적으로. 그리고 그 지역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저 핵심 그 로케이션을 갖고 있으면서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그 전략적 위치를 갖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나라예요. 너무나 저희가 제가 이란 대사로 부임하기 전에 이제 우리나라 선박이 하나 이란에 피납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케미오라고 하는 선박이 하나 잡혔다가 제가 부임하기 며칠 전에 이제 풀려났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우리 선박들을 갖다 계속 우리 해수부에서 모니터링을 해요. 그러면은 하루에 평균 20척에서 25척의 배가 거기를 갖다 통과하게 되는데 거기를 통해서 우리 에너지의 한 70% 가까운 에너지 물동량이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해수부에서 계속 우리 선박들에게 가급적 이란 영해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항해를 하라고 어드바이스를 주는데 그 페르시아 걸프 자체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이란 영해를 빼면 나머지 이렇게 내비게이션 할 수 있는 그 통로가 굉장히 협소해. 그러니까 이란이 맘만 먹으면 그걸 갖다 세계 물동량을 길목을 딱 지키고 있는 거거든. 길목을 딱 지키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인 3대륙에 이제 근데 또 이게 아프가니스탄 언어와 페르시아 언어가 이게 같은 패밀리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대화가 가능할 정도인데 지금 유럽은 이 중동에서 특히 이란 쪽의 사태가 진정이 안 됐을 경우 그 다음에 유럽 사람들이 말은 잘 안 하지만 우려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최근 이분들이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와 시리아 난민을 엄청나게 받으면서 한번 뒤었어요. 근데 이쪽에서 추가적으로 아프간 난민 사태가 올까봐 굉장히 속으로 걱정을 하고 이쪽 지역이 안정화되는 것도 유럽들에게 굉장히 큰 스테이크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전략적 위치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자원에 있어서 자원이 지금 우리가 미국이 이제 이란을 갖다 계속 제재를 하니까 에너지 시장에서 이란산이 그것도 표면상으로는 노출이 안 돼서 그런데 이란이 세계 원유 매장량 3위예요. 그리고 가스는 세계 2위예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온갖 전략적 자원이 넘쳐나. 그러니까 이 이란산 에너지가 시장에 어떻게 풀리는가가 따라서 세계 에너지 시장도 영향을 줄 만큼 굉장히 자원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또 인구 면에서 말이죠. 인구가 이란이 보면은 8,600만에서 8,900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그 옆에 중동 국가들 GCC 6개 국가 중에서 이제 맹주가 이제 사우디나 이제 UAE 여기에 맹주고 나머지 나라는 조그만 나라들인데 우리가 그 하나하나의 나라에 다 공을 들이고 있지만 이 6나라를 다 합쳐서 그 자국민만 합쳐보면은 이란 인구의 반도 안 돼. 그렇죠. GCC 6개국을 다 합쳐서. 근데 이 하나하나의 이란 국민들이 다 옛날에 제국의 후손이라고 하고 진짜 일반 민초들도 우리 김소월의 시 몇 수 정도는 읊을 정도로 굉장히 문화적인 컨텐츠도 높고 민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고 또 네 번째 이 이란의 전략적 가치라는 것은 제가 이란 대사로 있으면서 이란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산업박람회는 다 가봤어요. 다 가봤는데 가보면은 제가 참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느낀 게
중동 지역은 옆에 이제 이란의 주변 나라들은 훨씬 이란보다 잘 살죠. 지금 가보면 빌딩도 많고 막 훨씬 잘 사는데 네. 거기는 대개 보면은 자국민들이 직접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머리를 쓰는 것은 선진국에서 아니면은 일반 일은 개도국에서 와서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해주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두바이가 그렇죠. 다 그런 거지. 다 그 주변이 다 그. 근데 이란은 전체 산업군에 있어서 산업 커패시티가 있어요. 그게 제재의 아이러니. 지난 40년간 제재를 제재하에서 버티려고 계속 자기네 산업 능력을 갖다가 배양을 해와갖고서 근데 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못 들어가고 서방 국가도 못 들어가니까 그 사이에 중국이 와서 그 시장을 갖다가 많이 메웠는데 그러니까 중국 자본과 중국 기술인데 그래서 가서 보면은 좀 엉성해. 그러니까 수치로 보면 우리 제품 100이라고 하면 한 80 정도? 그러나 어쨌거나 그 모든 제품군에서 이란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두산이랑 협업을 했던 거기에 마푸나라가 한 굉장히 큰 그 국영기업 비슷한, 국영기업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 국가가 거기서 대형 가스 터빈을 갖다 자체적으로 생산할 정도로 그러니까 요새 이제 뉴스에서 자주 나오시지만 이란산 드론을 갖다가 러시아가 갖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네, 쓰잖아요. 네. 그리고 미사일을 갖다가 이스라엘까지 수천 킬로를 날려가고 이스라엘 갖다가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잖아요. 우주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주변의 중동 국가들이 이란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번에 페제시키안이 대통령이 이제 개혁파 대통령이 당선되셨잖아요. 이란이 혁명 이후에 이 대선 결과를 쭉 보시면 보수파 개혁파 계속 정권이 교체가 돼. 신정국가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그분들 나름대로의 민주공화정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주변의 모노키들이 볼 때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네.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다른 사우디 같은 나라는 왕조가 쭉 내려오고 있는데 왕조가 다 내려오고 거기는 우리가 정말 철저한 독재 국가라고 생각했던 이란은 계속 정권이 교체되고 있는 일반 국민들 참정권이라는 것이 없어요. 네. 딴 데는 많은 국가들은 없는데 이란에서는 계속 이렇게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그리고 거기 정당은 없지만 거기서 보수파와 개혁파가 확실히 나눠져 갖고서 네. 정권이 바뀌었을 때 반대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또 언론이 굉장히 많아고 신랄하게 비판을 해. 신랄하게. 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이란의 나름대로 이런 공화정 시스템에 무슬림 체제지만 공화정 시스템도 사실은 주변 체제에 사실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로 봤을 때 이란이 여러 가지 서방 국가뿐만 아니라 중동 이런 국가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요소들을 갖고 있다고 보여져. 중동에 대해서 관심 없고 이란에 대해서 관심 없는 특히 젊은 세대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팔레비 왕조 때 그 아름다운 해변에서 이란 사람들이 저 비키니 입고 저 막 뭐 술 마시고 비키니가 우리보다 훨씬 빨랐고 그때 네. 당시에 개방됐던 개방도가 우리보다 훨씬 빨랐던 돈도 있었으니까요. 돈이 넘쳐나서 그때 당시에는 주변 아랍 국가들이 이란한테 엉겨붙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근데 79년 혁명을 거치면서 네. 그때 이라크가 이란한테 도발해서 7년 전쟁을 겪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까지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고 또 핵 만들면서 서방 세계의 제재를 받고 있고 제재 강도는 어떻습니까? 버티기 힘든 정도입니까? 어떻습니까? 제재 굉장히 터프합니다. 이 미국이 제재를 세게 가하는 몇 나라가 있는데 가령 북한, 네. 이란, 시리아, 쿠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 요런 정도가 이제 물론 미국 굉장히 많은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이런 국가들이 핵심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란과 북한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하는 강도가 강도로다 보면 대충 비슷하다고 봐지는데 이 두 나라에 대한 제재의 효과는 사실 큰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이란의 경우에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7나라예요. 땅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7나라고 바다로 연결이 되는 나라까지 합치면 한 12, 13?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네. 밀수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게 밀수가 아니야. 옛날부터 자기네 선조들부터 그렇게 해온 무역의 패턴이야. 네. 무역의 패턴이야.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강력한 제재 그리고 미국이 소위 말하는 서컴벤션 제재 우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게 쪼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물동량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밀수가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제재인 금융 제재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제재를 통해서 이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1년에 이란의 평균 인플레이션이 40에서 50% 정도. 네. 저희가 최근에 무슨 5%, 9%다 엄청나게 인플레이션, 여기는 막 평균적으로 한 40% 이상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리고 미국의 제재가 계속 심화되면서 지난 20년간 1달러당 이란의 리아라가 1달러당 3만 리알에서 현재 이제 60만 리알이니까 20배가 넘어갔는데, 네. 20배가 넘어갔는데 그것도 사실은 미스테리예요. 왜냐하면은 경제학을 기본이라도 공부한 사람이 보면은 이렇게 압도적인 제재 하에서는 사실은 60만 리알이 아니라 훨씬 더 가야 돼. 훨씬 더 가야 돼. 네. 근데 60만 리알에서 60만에서 70만 리알 사이를 갖다 계속 이렇게 조절하면서 버틸 수 있다는 것은 모종의 자금처가 최소한 뭘 팔고 있다는 뭘 뜻이거든요. 팔고 있다는 네. 뜻이거든요. 뭘 팔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뭘 팔고 있다는 그 여러 가지 징후는 저희가 외교단에서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대외적으로 공개했을 경우는 서로 불편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네, 말씀을 네, 못 드리겠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근데 바꿔 말하면 그게 우리 기업들에겐 기회겠네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될 수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 식량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이 중국이 에너지를 끊으면 거기는 스톱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란은 이 두 개가 풍부해. 이란산 양고기는 월드 클래스고 이란이 물론 주식 같은 거는 쌀 같은 거 많이 수입을 하고 그러지만 그리고 에너지는 자기네 직접 에너지야 뭐. 생산하니까 네. 이란이 세계 에너지의 50% 이상을 쓴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석유나 가스 가격이 너무 싸. 가령 큰 중형차 같은 거 그걸 한 깡통 완전 풀로 채우면 얼마쯤 되실 것 같아요? 얼마쯤 하나요? 네. 대충 이렇게 한번 이게 상상을 해보시면 아니, 뭐, 우리 한국의 유가를 네. 감안했을 때 우리 소나타 이상급 막 풀로 넣으면 네. 꽤 나오잖아요. 네. 한 5불쯤 나와요. 5불. 그러니까 5불쯤 전 세계적으로는 한 100달러 정도 나오거든요. 평균 가득 채우면. 그러니까 사실은 우스갯소리로 이 석유를 정제해서 마시는 게 사실은 더 싸다고 할 정도로. 네. 근데 이게 다 합쳐져서 아까 그 물가 그리고 그 환율 그리고 이 엄청난 그 보조금, 식량 보조금뿐만 아니라 에너지 보조금에서 연유됐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압박이 엄청나요. 재정에 대한 압박이 엄청나기 때문에 현재 페제스키안 대통령께서 이제 서방과의 핵협상을 타결해서 이 경제 문제도 해결하겠다 하신 그 사유는 근본적인 어프로치가 없이는 뭐 짬짬이라서 밀수를 더하고 이렇게 해갖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있었을 때 좀 평가를 하게 되면 핵협상이 타결해서 정상적인 에너지 교육이 가능하다 하면은 이란이 한 해에 500억 불에서 600억 불을 더 재정 수입을 갖고 올 수 있는 거로 다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완전히 세상에서 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이란이 많은 것을 할 수 있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 미국의 제재의 핵심이 뭐냐라는 문제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제재의 핵심은 이란의 돈줄을 말려서 이란이 핵을 개발하거나 네. 아니면 이란이 주변에 미국이 소위 말하는 테러 단체를 지원한다거나 딴짓을 하는 것을 못하게 돈줄을 말리는 것이 미국 제재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돈줄 말린 이유가 그래 니네 핵 포기해라 아니에요. 그러면 핵 협상 아까 이제 절반이라고 했는데 이쪽은 준비가 됐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경제 제재하는 이유가 핵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본인들이 그걸 포기하고 경제 발전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핵 협상이 타결이 안 된 것은 뭐냐면 네. 미국과 이란 간의 신뢰의 부족이에요. 신뢰의 부족은 어디서 연유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트럼프 때 행정부 때 이 JCPO의 핵 협상 타결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것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도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굉장히. 네. 왜냐하면은 그거 진짜로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타결을 해놨는데 이란은 그 핵 협상 조건을 갖다가 준수를 했었어요. 계속. 준수를 했어. IAEA EA와의 협력도 잘 이루어지고 있었고 네. 계속 준수를 했어. 근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깨버린. 그러니까 이란의 입장에서는 신뢰 부족의 원인이 사람을 못 믿게 만든 거는
미국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미국에 네. 있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확하게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네. 그러니까 미국 전체랑 할 건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협상을 했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믿겠냐는 그런 의혹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협상을 해서 다시 타결을 했는데 또 누가 들어와서 네. 그걸 갖다 옛날처럼 뒤집어 버리면은 자기네들은 곤란한 상황이 돼. 그걸 보장해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협상 과제 중에 하나예요. 가장 어려운 협상 과제. 자, 오늘은 시간이 한정됐기 네. 때문에 미국 제재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가는 다는 말씀 못 드리고 금융 제재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금융 제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제재의 핵심은 이란의 돈줄을 말려갖고서 핵이라든가 테러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이제 미국이 국제사회가 승인하기 어려운 활동을 갖다 이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의 핵심은 금융 제재인데 금융 제재가 어떻게 이제 돌아가느냐 하면은 미국이 금융 제재가 영향을 발휘하는 것은 미국 달러의 패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다른 나라들이 또 미국과 똑같은 제재를 가했을 경우에 그 파장은 크지 않아요. 그 파장은 크지 않아. 미국 달러가 갖고 있는 전 세계 경제를 갖다가 주름 잡는 네. 미국 달러의 패권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나라는 우리가 외화를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어디 이제 교육을 하거나 이제 여행을 다니고 그러면 이제 태환화폐로 돈을 바꾸잖아요. 네. 한국 원화를. 그러면은 원래는 그 중국의 위안화만 직거래 시장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사실상은 미국의 달러 시장을 통해서 두 번 환전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원화를 통해서 유로도 사고 무슨 엔화도 사고 파운드도 사고 네. 바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안에 기재를 보면은 왜냐하면 은행 간 거래를 쭉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쪽 은행 그 수많은 은행에 돈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에서 미국에 있는 자기 파트너 달러 파트너 은행에다가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는 구자를 두고 글로다 돈을 보낸 다음에 네. 거기서 또 딴 데로 보내고 그쪽에서 또 우리 보내는 게 있으면 그게 서로 왔다 갔다 나중에 서로 똔똔 치고서 나중에 정산하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외환 거래는 사실상 달러 시장을 경유를 해야 돼. 네. 근데 만약에 이란 제재를 갖다 위반하게 되면은 이란 제재를 미국이 판단할 때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사람도 제재를 하지만 간접적으로 제재를 하는 사람도 세게 손을 보는데 간접 제재는 어떻게 되냐면은 가령 저희가 미국과 상관없이 이란의 제재 대상과 이제 거래를 했어요. 근데 그 대금을 갖다 달러로 치렀어. 네. 달러로 치르면 이제 미국 은행을 아까처럼 무슨 외환 거래를 하든 미국 은행을 거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의 그 법률에 보면 미국 은행이나 미국 사람으로 하여금 미국 기관으로 하여금 제재 위반을 하도록 야기시키는 놈도 제재 대상이에요. 그럼 그 대금 뭐 잔금 이런 걸 그 묶어버리겠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서 이란의 제재 대상과 해갖고서 네. 그걸 거래를 갖다 해갖고 미국 달러 시장을 겹치게끔 하면은 그게 제재 위반으로 판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거기에 같이 거들었던 은행에 대해서는 달러 거래를 못하도록 막아버리면은 순식간에 뱅크런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뱅크런이라는 것은 돈 맡긴 사람들이 가고 돈을 네. 찾기 전에 자기 돈이 위험할까 또 그러면은 대형 은행도 순식간에 망해버려. 그리고 그런 거래를 싹 막아버리면서 큰 대기업들도 미국을 품은 주요 시장을 갖다 완전히 잃어버리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어떤 게 제재의 위반이고 아니 이런 걸 갖다 명확하게 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해놨기 때문에 잠재적인 그 두려움, 제재를 위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두려움이 이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할 수 있는 거래도 은행들이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버 컴플라이언스라는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 때문에 사실상 이란을 모든 손발을 묶어버리는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 8조 원인가요? 이란이 다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재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받아갈 돈 8조 원인가가 우리나라 시중은행에 묶여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마 대사님 재임 기간 동안에 그게 이제 해결된 그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어디까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다는 말씀을 네. 못 드리겠고, 제가 퇴임은 이제 3월부로 외교부를 퇴임해서 5월에 이제 법무부 세종에 조인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민간이지만
다는 말씀 못 드리니까 90% 정도로 말씀드리다 치면은 정확한 액수는 이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대부분 추산하고 있는 그 정도가 언론에는 맞아요. 대충 대부분이 그 정도만. 그러나 다 준 거는 아니고 이란과 우리가 합의를 해서 향후에 우리가 이란과의 미수금도 있고 그리고 향후에 종잣돈으로 쓸 것도 있고 뭐 인도적 교역을 쓸 것도 있기 때문에 요만큼은 남겨두시다 해서 합의한 만큼은 아직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은데 이란이 요구하는 금액을 다 넘겨줬어요. 다만 미국이 그걸 넘겨주는 걸 갖다 합의를 하면서도 이란에 직접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대전제였습니다. 이란이 이란한테 직접 줘갖고서 이란이 자유롭게 그 돈을 인출해서 쓰게 하는 건 못하고 제3국에 있는 이란의 구자로 다 넘겨서 검증 가능한 거래에 쓰도록 하겠다 이런 조건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 제3국의 협력을 받아갖고서 지금 카타르에 있는 이란 구자로 다 저희가 넘겨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국에 있던 그리고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던 한이란 관계를 최저점에 이르게 했던 그 막대한 이란의 동결 자금은 한국의 손을 떠나서 안전하게 이동을 해서 지금 이란 정부가 그 돈을 조금씩 빼갈 수는 있습니까? 허락받은 용처에는 쓸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 이것도 참 제가 가슴을 쓸어내리는 게 이 돈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옮기면 안 돼요. 네. 한 번에 옮기면은 외환 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런 내부 정보를 알아가고서 그 반대 방향에 만약에 외환 투기를 했으면은 엄청나게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완전히 차단하고 핵심 국가 그러니까 한국, 미국, 이란 포함해서 그 제3국 두세 나라 여기만 딱 완전히 아주 굉장히 비밀스러운 오퍼레이션을 통해 갖고서 매일매일 환전을 해 갖고서 근데 환전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걸 달러로 환전해서 준 줄 알아요. 근데 달러로 환전을 하면 아까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걸 말씀드렸죠. 이걸 달러로 환전을 하게 되면은 저 뉴욕의 달러 시장을 거쳐서 가게 되면은 또 문제가 돼. 금융제재에 걸리기 때문에 거기를 거치지 않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른 거로다 이렇게 넘겼거든요. 네. 응?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얼마씩 이제 계속 넘기는데 이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상당히 걸리는데 그 매일매일 기도하는 심정으로 환전을 한 거 저희가. 이 당사국들이 매일매일 그러고서 중간중간에 이란과 미국한테는 자, 오늘 시점으로 as of today 얼마가 환전돼서 넘어갔다. 얼마가 그걸 중간중간에 보고서를 하면서 서로 이제 맞춰보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환전을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오랜 기간도. 그걸 딱 맞추고서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조금 있다 하마스 사태가 터진 거예요. 이거 천우신주예요. 하마스 사태가 중간에 터졌으면 중간에 환전되던 게 다시 스톱해갖고서 한이란 관계는 계속 같은 구조로 해서 계속 경색돼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더 꼬였을 뻔한데 완벽하게 우리가 모든 당사국들이 합의한 대로 오퍼레이션이 끝나고 나서 하마스 사태가 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 사태가 이후로 나니까 또 미국 조야에서 거 봐라 왜 돈을 갖다 그렇게 빨리 성급하게 줬냐 뭐냐 이제 막 비판이 있으니까 미국도 그때 당시 그러면 잠깐 이제 그 프리즈 해갖고서 지금 그 돈도 지금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또 조금 바뀌었군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제3국의 이란 구자에 안정적으로 모든 국가 협조를 받아서 가 있기 때문에 이란 사람들도 대외적으로 이건 우리가 주권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공표를 하고 다들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챌린지는 안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뭐 그런 애매한 상태에 있는 돈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란 재정이 1년에 100조도 안 될 텐데 8조면 굉장히 큰 돈.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돈. 물론 대사님이 혼자 한 건 아니지만 대사님한테 뭐 평생 이란에서 주유권 같은 거라서 미국이 그걸 용인해 준 이유는 뭡니까? 명분이 여러 개 이렇게 큰 돈인데요. 네. 자, 그 명분을 우리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질문을 이제 하시게 되면은 질문하는 사람들의 내공에 따라서 답변이 이제 수위가 달라지는데 독사 같은 질문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면 미국은 그렇게 했을까?
그 사이에도 지금 계속 핵협상은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근데 2015년에 핵협상이 타결이 됐을 때 그림을 보시면은 핵은 궁극적으로는 핵 문제가 타결된 거지만 그 옆에 가지처럼 두 개의 자녀 조금만 협상이 같이 타결이 돼요. 그게 뭐냐? 그때도 이란이 해외에 있었던 이란 동결 자금을 이란 쪽으로 넘겨주고 네. 물론 규모는 이거보다 훨씬 작았어요. 그리고 수감자 교환 협상이 있었어요. 미이란 간 감옥에 있는 사람들 수감자 교환 협상이 네. 있었고 그것과 동시에 핵 협상이 타결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도 딱 보시면은 자, 한국이 중간에서 아주 유의미한 역할을 하면서 동결 자금 문제 그때보다도 훨씬 큰 규모의 그리고 해펀투비에 그때 당시에 또 미이란 간 수감자 교환 협상도 있었어요. 미국과 이란 간 그리고 저희도 그렇고 이 동결 자금과 수감자 교환 협상은 이게 서로 조건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조건부는 아니에요. 조건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됐던 상황인 건 틀림없어요. 자, 두 가지를 갖다가 타결을 했어요. 옛날 핵협상이 타결됐을 때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두 가지를 먼저 서로 성의를 보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핵 문제만 딱 남겨놓은 거예요. 네. 핵협상을 타결시키고 싶어서.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모든 관계국들이 노력을 해서 동결 자금도 넘기고 미이란 간 수감자도 교환하고 두 개를 맞춰놓은 거야. 이제 뭐만 남았어? 핵만 남았어. 그 1년에 이게 걸려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핵 문제를 타결을 하기 전에 골치 아픈 문제들 해결하자 하면서 선물처럼 준 거군요.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조성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들이 다 협력을 해서 그쪽으로 같이 간 거지. 네. 대단히 말씀처럼 우리가 중요한 유의미한 역할을 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우리 기업들, 제가 저 핵 협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려 했는데 일단 요거 먼저. 만약에 기업에서 이 방송을 본다면 우리 기업들은 어느 분야에서 어떤 준비를 좀 할까요?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자, 저희가 이제 핵 협상이 타결이 돼서 이제 이란 시장이 다시 터지게 되면 보통 분들은 주로 건설, 플랜트, 엔지니어링 이런 쪽만 네. 얘기를 하죠. 물론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거 지금 79년 이란 혁명 이후에 미국의 제재가 40년간 이상 지속이 되면서 이란의 무슨 인프라가 완전히 투자가 안 되고 엉망이에요. 엉망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만약에 다시 이게 투자가 가능하고 경제 협력이 가능하게 된다면 엄청난 규모의 진성 프로젝트가 줄줄이 나올 거예요. 줄줄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군에서 우리가 제재가 있기 전에는 삼성과 LG가 다 1년에 10억 불 훨씬 이상씩 팔았던 엄청난 가전 시장이에요. 네. 자동차 아까 기아 모델 이런 거 자동차 거기 다 들어갔었고 제가 감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해가고서 이란 시장이 다시 열리게 되면은 그동안 제3국에 의해서 이렇게 뺏겼던 이란 시장을 저희가 완전히 석권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자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이게 어느 특정 섹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업군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런 취지에서 오늘 3프로에 나가고 우리 기업인과 우리 국민들과 저희 생각과 인식을 갖다 조금이라도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엄청난 기회의 땅이 오는데 이 기회의 땅은 준비가 필요해. 지금 저희가 시간이 얼마가 남았죠? 한 8분 남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저희가 사실은 메시지 오늘 전달할 걸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다는 못하겠고 마지막 이제 메시지 부분으로 들어갈게요. 네. 메시지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이란 시장이 터지게 되면은 제가 항상 우리 동료들과 이제 가까운 우리 사업을 하는 우리 친구들한테 강조를 하는데 도전과 기회는 소문 내면서 오는 적은 없어요. 몰래 와. 소리 안 나게 몰래 와. 준비된 사람이 그걸 기회를 잡는 거고 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그 도전에 무너지는 거지. 그 두 개는 항상 광고하지 않고 스물스물 찾아와요.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이 엄청난 기회의 땅 그리고 그 이란 국민들이 압도적인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그게 있고 한국산 제품과 기술에 대한 로열티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제가 감히 단언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 상황이 확 바뀌었을 때 그럼 우리가 거저 먹을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 절대. 우리 자체적으로 준비가 돼, 정부가 준비가 돼 있어야 그러겠죠. 되고 기업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이란이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제재를 복원한 과정에서 이란 행정부에서 그 지난 그 핵협상 타결을 위해 자기네 실책 같은 걸 갖다 이란 의회에 보고를 한 게 있어요. 이란 의회에 보고를 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이 여러 가지 재밌는 내용인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핵협상이 타결됐을 때 이란 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미국과 서방의 자본과 또 투자를 갖다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서 거기다 그 서방 사람들이 핵심 인트레스를 갖다 이란 시장에 박도록 했으면 아무리 세상 없는 트럼프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이렇게 쉽게 뽑아낼 수 있었겠느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실책이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되게 되면은 그때도 보면은 이 엄청난 이란 시장이 터지게 되면서 그때 엄청난 러브콜들이 많았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란 분들이 왜 한국 사람을 끝까지 기다리겠어요? 아무리 우리 상품과 기술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여러 군데서 러브콜이 쏟아지는데 왜 우리만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기다리겠어요? 그분들이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만의 TSMC가 대만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제 깨달았어. 대외를 개방하고 더 많은 국가들과 교류와 협력을 하고 투자를 유치하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분명히 다양한 국가와의 경협을 시도할 텐데 이 시장을 갖다 한국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점을 하려면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과 한국 국민들도 그거에 상응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단들 제가 계속 잠재적으로 가능한 이란 파트너들과 계속 대화를 빨리 시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터졌을 때 나머지 제품군은 떠나서 앞부분, 맨 앞부분, 그 대형 메가 이제 인프라 프로젝트 이런 거 하려고 할 때 초기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란이. 왜냐면 돈이 없어. 캐시가 없어. 네. 기관에 엄청난 제재를 받아서 캐시가 당장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전에 정상적으로 한이란 관계가 교육이 있었을 때 보면 그 교육 패턴을 보시면은 우리가 아무리 물건을 팔아도 항상 이란에 대해서 무역 적자가 있었어요. 왜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란산 컨덴세이트와 원유를 엄청나게 필요해서 갖고 오기 때문에 수십억 불을 해마다 네. 적자를 봤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적자는 우리가 웰컴하는 적자야. 그럼요. 우리 네. 에너지를 계속 수급을 갖다 원활하게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니까. 다시 수출하면 네. 정유를 하면 엄청나게 또 이거는 웰컴이었거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교육이 되면 한이란 관계는 이란이 계속적으로 무역 흑자를 보는 에너지 분야에서. 자, 근데 초기에 이제 다시 이란 문이 열리면 이란이 돈이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메가 프로젝트를 해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 네. 2015년에도 저희가 합의됐을 때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하셨을 때도 저희가 80억 유로를 이란한테 파이낸싱을 하는 파이낸스 패키지를 갖다 준비를 해서 사인까지 끝났거든요. 네. 근데 제재가 다시 복원되는 바람에 1유로도 못 쓰고 끝났어. 그러니까 똑같은 걸 갖다가 우리 정부 지금 수출입은행 그때 당시 수출입은행이랑 이란 쪽의 은행들이랑 했는데 그걸 똑같은 걸 미리 준비를 해서 저희가 폴란드 방산할 때도 돈이 모자라는 걸 네. 했었잖아요. 그래서 파이낸스 패키지를 다 해서 그걸 주면은 대부분 여러 나라에 우리가 파이낸싱을 못 해주는 이유가 뛸까봐 그러는 거예요. 뛸까봐. 이 나라는 떼일 것도 뭐 떼이면 기름 받으면 되잖아요. 떼이면 바로 그 맛이에요. 떼이면 네. 우리가 그냥 현물로 에너지를 계속 받아오면 돼. 네. 그러면 다시 만약 제재가 복원되더라 한다 하더라도 미국한테 우리가 할 말이 있어. 네.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박았던 돈을 갖다가 우리 기업들의 기성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미 콘스트럭션을 완공한 그 대금을 환수하는 건데 이 돈은 이란 분들한테 엉뚱한 지갑에는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 이거는 온전히 우리 기업의 그 자금을 환수하는 거고 그리고 현물로 받아오는 거라 하면은 설사 최악의 경우에 다시 제재가 복원된다. 그건 충분히 명분이 네. 우리가 미국을 설득할 만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파이낸싱 패키지 포함해서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해. 우리 기업들이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준비를 할 게 또 여러 가지 많아요. 우리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페이먼트 시스템도 사실은 굉장히 정교하게 다시 다듬어 놔야 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라는 핵 협상이 타결이 돼도 다른 분야의 제재가 또 있어요. 뭐 테러, 인권 뭐 이런 분야 다른 네. 분야에서 또 네. 제재가 있기 때문에 핵 하나가 타결이 된다고 해서 제재가 한꺼번에 통째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잔존 제재들이 계속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잔존 제재를 갖다가 위반하지 않고 교육과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킴을 갖다가 대책을 준비해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나머지 잔존 제재가 전부 없어지기 전까지는 달러로 직거래를 하는 건 힘들 거예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또 우회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그거 포함해서 우리 팀 코리아가 정말 지혜를 모아서 이 기회를 왔을 때 놓치지 않게끔 우리 팀 코리아가 정부와 민관이 전부 합쳐갖고서 준비를 하게 되면 이거는 제가 우리 사회자님은 혹시 동양화 하세요? 동양화? 잘 모릅니다. 무슨 동양화 말씀이세요? 이거 동양화 네, 사용할 네. 때 동양화. 네. 동양화 할 때 하나 이렇게 탁 치면 두 개 피 갖고 오면 쌍피라고 그러잖아요. 네. 똥을 치면 3피가 들어오잖아요. 네. 이 이란 협상은 제가 볼 때 우리가 이란과 이 협상 가운데서 저는 이란과 핵 협상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가능한지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네. 만약에 그런 기회가 돼서 한국이 또 유의미한 역할을 해갖고서 이번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일타 사피예요. 일단 3피도 아니고. 사피야. 네. 똥에다가 하나 추가로 해갖고서 껍데기 하나 더 일타 사피야. 왜? 중동 지역 정세를 안정화시키면서 미국의 걱정거리도 덜어줘요. 그리고 사우디와 UAE 주변의 모든 개발 프로젝트도 이 안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그걸 네. 선보일 수 있고 두 번째 이란 국민들의 어려움을 갖다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란 국민들의 그걸 갖다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기업한테 큰 기회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타결이 되면은 디플로머시 소위 말하는 외교를 통해서 핵 문제를 타결해서 윈윈할 수 있다는 실증 사례를 갖다 북한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네. 북한한테. 시간 때문에 너무 아쉬운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자르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언제 한번 다시 근데 그 큰 시장.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제3세계 들어갈 때는 그 시장에 참 우리가 투자할 데가 없어서 가지만 가진 게 없거든요. 근데 뭘 많이 갖고 있는 나라에 기회가 열린다. 뭐 잠깐 저 같은 생각에도 뭐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정부 전산화라든지 우리 IT 기술, 우리 문화 콘텐츠 정말 무궁무진한 기회가 열릴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게 개방이 되고 기회가 왔을 때 다 같이 들어가면 힘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는 너무 할 게 많아서 우리 네. 기업끼리 싸울 필요가 없어. 한두 사람이 가서 할 수가 없어. 네, 얼마만큼도 너무 많아. 글로벌 국가들이 다 들어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자. 맞습니다. 네. 그게 러브콜이 엄청나게 쏟아질 텐데 왜 그 사람들이 코리안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시겠냐. 네. 아쉽지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사님 뭐 오래 계셨고 현업에서 아까도 보니까 지금 지나가 버렸는데 전직 대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더 무게감이 있다라는 댓글도 있었는데 그런 게 느껴져서 참 좋았습니다. 그 재직하시던 나라에 대한 애정 그리고 거기 기회의 땅이 열리니까 우리가 빨리 이걸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이 느껴져서 오늘 한 시간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자, 윤강현 전 이란 대사님 모시고 미 이란 간의 핵 협상 어디까지 왔고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타결된다면 이란이라는 큰 시장이 열릴 것이다. 오늘 이 내용 공부했습니다. 대사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